매달 이 시간 김민경의 나우지주에서는 우리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요. 우리 바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이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월간 바다 24시. 자,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정책연구실 권수연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과 처음 만났는데요. 본인 소개 먼저 좀 직접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난 2001년 공단 최초의 여성 선박검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선박 도면 설계와 선박 네. 안전기술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아, 지금은 공단 어선정책연구실에서 어선에 관한 기술과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여러 가지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데, 우선 2001년에 공단 최초로 여성 선박 검사원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동료나 뭐 후배, 여성 검사원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최초로 입사하셨으니까. 그죠? 네. 네. 혹시 업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 네. 지금도 그 공단의 여성 검사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네. 아무래도 현장 검사 업무가 아주 거칠고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단에서 검사하는 선박 대부분이 소형선이라 검사 현장이 매우 열악한데요. 네. 건장한 남성이 하기에도 위험한 부분이 많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또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부장님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쪽 분야도 우리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우선 우리가 배가 안전한지 늘 현장에서 꼼꼼하게 검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선박 검사원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가요? 부장님도 현장에서 선박 검사 하셨을 때 또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장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의 장점. 어떠셨나요? 네. 그럼요. 네. 저도 꼼꼼하게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안전에 관한 일이다 보니 정말 네. 꼼꼼하게 검사하려고 안 할 수가 노력했고요. 없죠. 네. 네네. 여성 선박 검사원이라서 더 꼼꼼히 검사하지 않을까 긴장하시는 선주님들도 이제 계셨습니다. 네. 한 번은 한 선주님께서 제가 꿈에 나와서 집까지 찾아가서 야단을 쳤다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또 에피소드까지 진짜 우리 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선박은 안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 더 예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네. 에피소드만 봐도 얼마나 우리 권수영 부장 현장에서 꼼꼼하실지 네, 예상이 되고요. 또 믿음도 생깁니다. 여러분도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공단 어선정책연구실의 우리 권수영 부장과 함께 안전한 어선에 관한 상식과 또 새로운 어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거예요.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머리에는 우리 바다 24시 관련해서 오늘 내용 퀴즈 준비하고 있으니까 퀴즈 맞추시면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아주 푸짐합니다. 손세정 키트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 이 선박검사원으로 활동하셨을 때 어선검사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가요? 어선검사할 때 어떤 부분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네, 그 검사원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네. 저는 연안어선의 경우 가장 먼저 톤수 계산서와 도면이 실제 어선과 맞는지 일일이 확인부터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본인 선박이 불법 개조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선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선주들도 모를 정도로, 맞아요. 차량도 사실 불법 개조들 얘기 들었는데, 선박도 불법 개조가 되는군요. 그러면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불법 개조하면. 그럼요,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이제 사례들이 있는지 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어선은 어민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보니 생계형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다른 어선과 경쟁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어장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배는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을수록 빨라지는데요. 작업 공간이나 어획물을 보관할 어창을 확보하려면 배 폭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선의 깊이를 줄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배의 깊이를 많이 줄여버리면 수면과 거리가 가까워져서 배가 폭 방향으로 기울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어선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위험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어선에서는 이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이니까요. 실제 해양사고에서는 그러면 어선사고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가요? 사실 어선은 등록 척수와 비교해서 사고는 적은 편이지만 네. 사고 건수만 봤을 때 전체 선박 사고에서 어선의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최근 5년간 선종별 해양사고 건수를 보면 어선 해양사고가 전체 선박 사고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약 82%도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선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선 사고는 선박 자체의 문제보다는 졸음 운전이나 날씨가 악조건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는 것처럼 선장이나 선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엔 외국인 선원도 많아지다 보니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도 사고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적이 되고 있군요. 진짜 무엇보다 어민들이 안전하게 바다 위에서 조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선은 아무래도 이제 생계형 선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나 좀 지원이 섬세하게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선 관련 정책이나 사업 수행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는데 네. 바로 선주 한 명 한 명의 개인 선호도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에 안전한 어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 년에 걸쳐 표준 어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네. 어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래요? 이 현장 어민들이 각각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걸까요? 왜일까요?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표준 어선은 업종별 단 한 척의 모델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소형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네. 여러 종류의 표준 어선을 만들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가운 소식인데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어선 현실에 맞는 선박 부분별 모듈을 개발하고 네. 이 모듈 조합을 통한 다양하고 안전한 표준 어선형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민분들 각각의 상황과 니즈에 맞춘 표준 어선 확보와 간편한 설계도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어민분들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사실 건조 비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모듈 조합으로 설계된 표준 어선, 이 건조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어선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개개인이 필요로 구매하는 것이고 네. 생업에 활용되기 때문에 네. 건조 비용이 개인의 부담과 직결돼서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공단에서는 설계 시스템을 개발할 때 설계와 건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네. 건조 비용을 감소하는 전략으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도 참 반가운 계획입니다. 또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제주에도 많은 분들이 어촌에 약간 좀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용들이 좀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네. 우리 어선은 약 6만 6천 척으로 전체 선박의 88%를 차지합니다. 네. 국내 선박에서 어선의 비중은 매우 큰데 정작 어선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1979년 한국어선협회에서 출발한 공단은 국내 어선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다수의 어선 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앞으로도 어민들께서 만선의 꿈을 품고 더 안전하게 조업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든든하네요. 네, 부장님의 말씀 들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희 월간 바다 24시를 통해서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야기 통해서요, 또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죠.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 있어요. 바다 24시 퀴즈 직접 내주세요. 네. 공단에서는 어민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 선박에 대한 모듈형 설계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바다나 호수, 강에서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며 우리나라 전체 선박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선박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1번 어선, 어선, 2번
도화선. 아, 네. 네. 선은 선인데, 네. 네. 좀 다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우리 어부들이 타는 선박 무엇일까요? 1번 어선, 2번 도화선, 네. 우물정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직접 준비해서 여러분께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릴게요. 와, 어선 전문가 처음 들어봤는데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성의 또 어선 전문가 관련해서도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네요. 우리 3669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우리 권세현 부장님도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